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 스터디 제 3편인데요. 제 2장 고대의 뿌리, 현대의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한 역사와 또 애니어그램이 어떻게 현대화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쓴 저자인 돈 리처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이 만나서 어떻게 또 이런 성격용 검사지가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그 개정판, 요 개정판 33페이지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현대 애니어그램 이론은 어떤 한 가지 근원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이론은 많은 고대의 전통에서 비롯된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결합된 것이다. 사실 어떤 학문도 그 한 가지 학문만 어떤 독자적으로 이론이 만들어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떤 조상의 어떤 DNA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 접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수많은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런 지혜, 지식을 넘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니어그램을 만드는 그런 작업조차도 특정 한 가지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좋은 내용들이 합쳐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애니어그램 상징은 고대에서 왔으며 그 기원은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3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애니어그램의 상징을 현대의 서구 사회로 가져온 사람이 조지 이바노비치 구르지예프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구르지예프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여기 책 내용대로 이제 신비주의 철학자였던 구르지예프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 Seekers After Truth 이런 이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란 모임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 그 다른 고대의 가르침과 지식 체계 같은 걸 연구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연구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티베트 등지로 다양한 수도원이나 성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그런 고대의 어떤 전통적인 지혜를 배우고 그 배움을 가지고 그 모임에서 함께 나눈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애니어그램 상징을 만났고 그것을 이 구르지예프도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과 통합시키면서 자기만의 것으로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3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구르지예프가 가르친 체계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심리학, 영성, 우주론 연구였다. 그의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자기 삶의 객관적인 목적을 알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구르지예프가 이 애니어그램의 그 상징을 이 서구 사회로 가져오면서 기본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떤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주란 무엇인지, 또 나 자기 이해에 대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객관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그런 내용이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도구로 쓰인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문장에서도 보면 구르지예프가 가르친 애니어그램은 단지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자연 법칙의 모델이었다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을 이야기한다. 우주를 이야기하고 애니어그램 자체를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론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애니어그램의 상징을 석으로 가져와서 전파를 한 구르지예프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할 부분이겠죠. 자연 법칙의 모델이란 말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르지예프는 35페이지 첫 문장인데요. 애니어그램의 상징이 존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3가지 신성한 법칙을 나타내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둥그런 원의 법칙입니다. 이 애니어그램의 그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원이 있죠. 네, 둥그런 이 원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원의 법칙, 두 번째가 3의 법칙, 세 번째가 7의 법칙입니다. 이 둥그런 원 안에 가운데 보면 삼각형이 자리 잡고 있죠. 원이 있고 가운데 삼각형이 있고요. 9번, 6번, 3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 2, 4, 5, 7, 8번이 이렇게 그 헥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1, 4, 2, 8, 5, 7, 1.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의 법칙은 이건 뭐 사실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어떤 통합을 의미하고요. 전체를 뜻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단일성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신은 하나임을 상징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보면 삼각형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3의 법칙은 이 고대 그 전통에서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남자, 여자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 이런 식으로 구분했고,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 2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흰색, 검은색, 회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 3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숫자 3은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그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 3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많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이것도 될 수 있고요. 또 머리, 가슴, 장형 이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뜻하는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예, 셋으로 구분짓는 그런 법칙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7의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고, 그리고 음계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도 7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예, 이것도 7의 법칙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는 이런 원의 법칙과 3의 법칙과 7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의 상징이 이 자연 법칙의 모델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과 3의 법칙, 7의 법칙만으로요. 자, 그래서 구르지예프는 이 애니어그램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36페이지 가운데 단락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구르지예프는 그 성스러운 춤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면 구르지예프의 그 무브먼트 관련된 그런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역동적인 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이제 춤을 또 개발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부분이 있죠.
구르지에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사실 그가 애니어그램을 성격 유형론으로 가르쳤다는 기록은 없다. 애니어그램의 기원은 좀 더 최근이며 두 가지 현대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르지에프 측면에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딱 구분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한계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구르지에프 이제 이후에 오스카 이카조라는 사람이 이제 고대 지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세계 곳곳에 여행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요. 이제 이 사람도 어느 날 1950년대 초까지 애니어그램의 많은 요소들을 탐구하고 그 요소들을 결합하고 그 상징과 성격 유형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기로 이제 그런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애니어그램과 그 7가지 큰 죄, 영화 세븐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7가지 큰 죄 사이의 공통점을 또 발견해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불균형의 뿌리이며 에고에 붙들리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7가지 열정에 2가지를 추가해서 이제 9가지를 만드는데요. 1번 유형은 분노, 2번은 자만심, 3번은 속임수, 4번은 시기심, 5번은 탐욕, 6번은 두려움, 7번은 폭음폭식, 8번은 욕망, 9번은 나태. 그래서 이 9가지 각 유형별로 자신의 에고에 붙들리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의 뿌리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카조는 38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애니어그램 상징의 모든 자료들을 적절히 배열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상과 지혜가 결합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어그램의 기본적인 원형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카조라는 분의 업적을 설명했고요.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가 클라우디오 나란조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에살렌 연구소에서 게슈탈트 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설명을 했고 자아고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집중 프로그램을 이제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한 분입니다. 나란조는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심리 분류 체계와 애니어그램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나란조는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 몇몇 그룹에게 초기 버전의 애니어그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 예수의 신학생이었던 돈, 이 책의 저자죠. 돈은 그곳에서 초기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발전시키고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의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제 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인데요. 1977년 돈이 발전의 수준, 그러니까 성격 발달 단계거든요. 9가지 발달 단계. 성격의 돈의 그 발전 수준을 밝혀냈을 때 애니어그램 연구에 큰 도약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성장과 퇴보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어떤 유형의 어떤 성격 특성과 동기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격 유형에 묶여있는 정도를 보여주며 자유의 결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이다. 이 9가지 발달 단계는 이 책의 뒤에 보면 각 유형별 설명이 나오고요. 그 각 유형별 설명하는 부분 중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139페이지 같은 경우에 1번 유형의 발달 수준이 나옵니다. 건강한 범위 수준 1, 2, 3, 평균 범위 수준 4, 5, 6,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범위 수준 7, 8, 9 이렇게. 그래서 1번 유형이지만 정말 그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날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하위 본능 영향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 발달 수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주로 깨어있는 분의 활동과 그리고 평균 범위에 있는 거,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범위에 있는 거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죠. 이 책의 내용대로 설명을 하자면
건강한 범위에 가 있을수록 자기 성격 유형에 묶여 있는 정도가 느슨해 있는 거죠. 묶여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평균 범위, 건강하지 않은 범위로 갈수록 자기의 성격에 어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거로 하자면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본성, 신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격이라는 그 어떤 껍질이 매우 두터울수록 이 자기 성격 유형에 묶여 있는 거고요. 묶여 있다는 뜻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죠. 건강한 범위로 갈수록 자유롭고 건강하지 않은 범위로 갈수록 틀에 갇힙니다. 그러면 평균 범위는 어찌 보면 가장 성격의 그 본연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1년 너스가 돈과 함께 일하게 되고요. 성격 유형을 설문지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리스 허드슨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지입니다. 이후에 이제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개정판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책의 두 저자가 1991년 드디어 만난 거죠. 돈 리처드 리스와 러스 허드슨이 만나서 이제 이 9가지 성격 유형론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애니어그램 2장 이제 고대의 뿌리, 현대의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 이 스터디는 틈틈이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몇 번 유형인지를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르지에프의 오늘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을 이해하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9가지 성격 유형이 사용된 것이지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우리를 구분짓고 그 성격 유형을 알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이 애니어그램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심리를 또 인간을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니어그램 스터디 2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